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우려가 되고 있죠. 이러한 상황에서 에어 부산한테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일단 그 에어 부산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유가 현황을 살펴볼 건데 현재 좀 시장에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, 이스라엘 유가 현황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과거 사례를 함께 지켜보면서 이러한 리스크가 얼마나 클지 내용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부산의 차트를 저한테 좀 간단하게 보시면 현재 좀 지지선이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뭐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핵시설을 좀 폭격했다는 이런 내용들 좀 많이 나왔죠.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증시도 좀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세부로 좀 간단하게 함께 지켜보시면요.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 코스피, 코스닥 쭉 하락했다가 현재 좀 많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내용 때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일단 세부적으로 좀 이러한 속보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국영TV에서 뭐 이란의 핵시설은 무사하다고 좀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. 이스라엘의 공습이 핵시설을 겨냥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.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이란 이스파한의 상황은 정상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또 지상에서 폭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 좀 나왔죠. 이렇게 지상에서 폭발은 없었다는 내용 나왔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좀 속보를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본토 전선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북부에서 드론 침입 가능성이 좀 중요됐다라고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. 앞서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일단 이스라엘 관리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북부에서 발령된 적색 경보는 좀 잘못된 경보였다고 밝히기도 했고요. MBC에 또 따르면은 이런 미국은 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좀 관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에 대해서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란 영도 공습은 제한적으로 하면서 여기가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지수가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지수가 회복을 하다 보니까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지수적 리스크 에어부산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이런 내용들 저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한 리스크가 좀 큰 이유가 일단 유가가 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.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주죠. 그렇기 때문에 항공유를 사용을 하는데요.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 원가의 30%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유 그리고 이 유가의 가격에 따라서 에어부산도 이렇게 좀 주가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유가에 대한 우려가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최근에 이렇게 일단 3% 하락한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는 이러한 평가가 커지면서 원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좀 잦아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는 것도 이렇게 유가 하락에 좀 영향을 줬는데요. 지난주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270만 배럴 증가한 4억 6천만 배럴로 월가 예상치 140만 배럴보다 좀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오늘 좀 지나쳐 리스크가 좀 커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다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. 앞으로 인한 리스크로 인해서 얼마나 유가가 또 상승을 할 것이고 그게 이제 에어부산의 주가에 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따라서 여기 대한 내용들 지금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에 이제 뭐 이스라엘과 이란이 좀 전쟁을 하면서 이런 말들이 나왔죠. 근데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은 좀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보복에 좀 무게를 두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게 아니냐, 축소가 되는 게 아니냐 좀 생각이 많았는데 금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유가가 상승을 했던 이유는 여기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들 저희가 과거 사례로 보면서 얼마나 더 클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 지켜볼 부분이 저희가 좀 과거 사례를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제 옛날 사례를 좀 지켜보시면 20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120달러를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이 전쟁을 좀 보면 작년 10월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시점 직후에는 WTI가 소폭 상승을 했다가 하락으로 좀 반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. 이렇게 두 가지 이벤트가 다른 이유를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실질적인 공급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이러한 석유 생산량을 좀 함께 본다고 하시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인 반면에 뭐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원유 시장에 조금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생산량을 보면 이란이 러시아보다 약 3배 정도 적은 거로 볼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러시아, 우크라이나 때처럼 이런 유가가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보다는 여기다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런 면에 또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 전황이 만약에 중동 전쟁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극단적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공급 차질 물량이 러시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좀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측면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드리면 일단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는 생산량으로 봤을 때 본다고 한다면 영향은 그나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리스크적인 측면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금일도 이러한 상황들 지하철 리스크가 커지면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다가 여기는 리스크가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좀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만약 이러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하방으로는 전 저점 부분까지 좀 열려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 중에 하나 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이제 여기에 전망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일본의 수요라든가 이런 에어부산항에 대해 좀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장기 이평선 24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 이 상방으로는 이 라인까지 좀 연락이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대에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게요. 바로 앞서서 지지 저항을 받았던 부분대이기도 하고 단기 이평선인 481선과 겹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저항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 하지만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높은 권량과 함께 이 부분을 돌파하고 안착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부산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가 그리고 이 유가에 대한 지하철 리스크적인 내용들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